안녕하세요. 리치가든 정원사입니다. 정원사의 노동력이 가장 많이 투입되는 일이 뭐라고 보십니까? 제 경우는 풀 관리입니다. 사실 제 정원에는 풀이랄 것도 없고요. 주변이 임야여서 경계를 넘어오거나 석축을 타고 올라오는 풀이며 덩굴을 뽑고 베고 걷어내는데 아주 많은 노력과 시간이 들어갑니다. 날아오는 풀씨는 말해 뭐하겠어요? 포장이 된 도시나 주택가 정원과 비교가 안 됩니다. 그래서 제 정원에 씨가 날아와 돋는 풀을 잡기 위해 지피식물 심기에 열심인데요. 지피식물의 조건으로는 당연히 풀을 잘 잡아주고 지면이 마르는 것을 막아줘야 한다는 점인데, 그러려면 우선 상록이고 잎이 어느 정도 넓어야 합니다. 과하게 번지지 않고 내건성, 내한성이 우수한지도 확인해야 하고요. 꽃이 피면 더 좋겠죠. 봄부터 가을까지는 괜찮은데 겨울에 지상에서 완전히 사라지면 좀 아쉽습니다. 겨울에도 풀은 자라잖아요. 봄에 지피식물의 새 잎이 나기 전에 풀이 점령해버리면 안 되니까요. 잔디는 유일하게 밟을 수 있는 지피식물이죠. 썩 괜찮습니다만 애증의 대상인 건 키우는 분들은 다들 아실 겁니다. 봄부터 가을까지 잔디 깎는데 굉장한 노력이 들어갑니다만 한여름 지열을 낮춰주고 보기에는 좋습니다. 제 고양이가 지돌이 잡아와서 잔디밭 위에서 토스하며 노는 걸 보면 잔디 가꾸는 보람을 느낍니다. 돌나물, 블루세덤, 민트, 등심붓꽃은 봄부터 가을까지는 썩 훌륭한 지피식물 노릇을 합니다. 모두 늦가을이나 초겨울까지 푸름을 유지하죠. 하지만 12월 중순까지도 버티는 민트까지 본격 겨울이면 모두 지상에서 사라지거나 움츠러듭니다. 그 점을 빼면 상당히 괜찮은 지피식물들이에요. 제 집에서 상록이라고 할 만한 지피식물은 아주가, 꽃잔디, 백두산 페랭이, 맹문동, 펜스테몬, 그리고 램스웨어입니다. 꽃잔디는 잘 번지고 꽃도 피고 촘촘해서 썩 훌륭해요. 너무 번지면 뜯어내기도 쉽고요. 여기가 원래 전부 꽃잔디였어요. 처음 심을 때만 해도 진분홍, 홍설 품종밖에 없었어요. 일제히 개화하면 정말 부담스럽습니다. 차츰 면적을 줄이다가 이번에 또 줄였어요. 씨가 날아와 번진 잔디 때문에라도 참 난감하거든요. 잔디를 제대로 깎을 수 없으니 길게 자라 지저분하기 이를 데가 없습니다. 잔디 뜯어내다가 꽃잔디까지 푹 뜯겨 나오기 일쑤예요.
뜯어낸 꽃잔디는 나중에 풀 잡는 멀칭용으로 쓸 겁니다. 보기는 싫지만 풀 잡는 데는 방초 매트만한 게 없습니다. 화초들이 본격 성장하면 가려주지 않을까 기대합니다. 여기를 오늘 손보기로 했어요. 이 밭은 그래도 주인이 제초 작업을 틈틈이 합니다만 제가 늘 풀을 뜯는 구간이에요. 저 위에 맹문동 군락은 파종해서 키운 건데요. 저기까지 풀을 모두 제거하고 뜯어서 말려둔 꽃잔디로 덮으려고요. 여기 보세요. 두툼하게 덮어뒀던 데는 풀이 잘 못 올라오죠. 박하가 오랜만에 사냥에 성공했네요. 쥐돌이가 너무 불쌍해서 박하 녀석 한눈 팔 때 빼돌렸습니다. 이만하면 한동안 잊을 수 있을 거예요. 꽃잔디 군락에는 원래 쇠뜨기가 많았는데 꽃잔디가 번지면서 쇠뜨기는 사라졌습니다. 물론 제가 뽑기도 많이 뽑았지만요. 지피식물로 꽃잔디는 추천할 만한데요. 겨울 가뭄에 조금 취약하니 주의하시고 요새는 하양이나 연보라, 줄무늬 꽃잔디도 있으니까 섞어서 심어보십시오. 꽃잔디에 지쳐 새로 들인 지피식물은 향플록스입니다. 처음 키워보는데 정말 마음에 들어요. 아직은 덜 번져서 헐렁하지만 내년이면 이 구간을 가득 채우겠죠. 백두산 페랭이는 놀랍게도 상록입니다만 꽤 번지기 전까지는 풀에 밀리지 않게 도와줘야 해요. 이 여리고 보드라운 식물이 겨울에도 푸르다니 신기하죠. 작은 면적을 채우는 용도로는 괜찮습니다. 꽃도 귀엽고요. 램스이어는 잎이 넓어 풀에 지지 않습니다. 한겨울에는 색이 많이 빠지고 가뭄이 심하면 지상부가 마르는데 뿌리는 웬만하면 안 죽어요. 장미 필 무렵 보라색 꽃도 피는데 늘씬하니 예쁘고요. 램즈이어처럼 긴 꽃대를 올리는 펜스테몬입니다. 건조에 대단히 강하고 한겨울에도 잎이 상록을 유지합니다. 색은 좀 짙고 어두워집니다만 아주가 등판입니다. 아주가는 잎이 조밀하게 지면을 덮는데 최대 장점입니다. 어지간하면 다른 풀이 못 돋아요. 여름에는 잎이 초록으로 바뀌고 추워지면 짙은 자주색이 되는데 지난 겨울 극심한 가뭄에 상당히 많이 말랐어요. 그래도 뿌리는 잘 버텨서 꽤 회복했습니다. 4월 중순이면 꽃이 피잖아요. 이 꽃이 정말 예쁘죠. 제가 최고로 치는 지피식물입니다. 한겨울에도 상록인 지피식물로 아이비를 빼놓을 수 없어요. 아이비는 덩굴을 올려서 많이들 키우는데 지면을 덮게 키울 수도 있습니다. 아이비의 생명력은 대단하죠. 무서울 정도입니다. 저는
창고 외벽을 태우기도 하고 아예 아이비 화단을 조성하기도 했어요. 화단은 순전히 지피식물 역할 때문이죠. 주택 외벽에는 태우지 마세요. 울타리도 헐어도 되는 것이 아니면 올리지 마시고요. 울타리든 벽이든 완전히 망가뜨립니다. 제 집에는 맹문동이 두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보라색 꽃이 피는 맹문동이고 또 하나는 흰 꽃이 피는 야생 맹문동이에요. 보라 맹문동은 몇 년만 키우면 한 포기가 굉장히 커집니다. 여름에 예쁜 보라색 꽃도 피우죠. 가을에 열매를 훑어 심으면 이듬해 잘 돋아나고요. 하지만 지면을 촘촘히 덮는 기능은 야생 맹문동이 더 우수합니다. 잎이 더 짧고 더 좁아요. 윗부분을 싹 깎으면 잔디 같은 느낌도 납니다. 몇 년 전 이 자리에 야생 맹문동을 심었더니 지금은 아주 촘촘해져서 풀이 전혀 못 자라네요. 지난해와 올 초에도 부지런히 야생 맹문동을 옮겨 심었습니다. 맹문동이든 다른 지피식물이든 그것들이 촘촘하게 지면을 덮기 전까지는 풀을 뽑아줘야 해요. 사방팔방에서 풀씨가 날아드니 옮겨 심은 데는 어디나 이런데요. 지금 제거하지 않으면 어느 정도 자란 뒤에는 정말 일거리가 됩니다. 정원마다 환경이 다 다르니 이게 최고다라고는 못하고요. 제 정원처럼 풀씨가 굉장히 많이 날아들고 건조한 곳이라면 아주가, 야생맹문동, 그리고 아이비를 추천하겠습니다. 모두 잘 번지고 겨울에도 상록이기 때문이에요. 아주가와 야생맹문동은 제거가 어렵지 않고 벽에 태우지만 않으면 아이비도 제거가 아주 어려운 식물은 아닙니다. 덩굴 잡고 힘줘서 푹 당기면 되니까요. 기왕이면 이런 붙박이 지피식물들을 키와 꽃 그리고 잎의 색이 어울리도록 심으면 더 좋겠죠. 돌나물과 블루세덤은 돌땅이나 바위 틈 사이에 심으면 좋아요. 아주가와 등심붓꽃은 키가 작으니 화단 앞쪽, 백두산 페랭이는 등심붓꽃보다 조금 더 큽니다만 지상에서 20cm 정도로 자란다고 보시면 됩니다. 향플록스와 민트는 그보다는 조금 더 크게 자라죠. 화단 중간이면 괜찮겠네요. 램지어와 펜스테모는 잎이 길고 넓고 촘촘하며 꽃대가 길게 올라오기 때문에 화단 뒤편으로 심을 것을 추천합니다. 수직, 수평 다 되는 아이비는 경사면, 돌틈 사이, 망가져도 되는 울타리나 벽, 저처럼 아예 눕혀서 가둬 키우기 다 됩니다. 이제 올 한 해 또 풀과 열심히 씨름해야 하는데요. 지피식물 잘 알아보고 심으셔서 효도와 재롱 받으십시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